그리고 쉘과 명령어, 그리고 쉘, 그리고 프롬프트, 쉘의 종류, 그리고 쉘이 뭔지, 쉘은 어떤 쉘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터미널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리눅스에서는 모든 명령어들은 쉘에서, 모든 명령어, 아니,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다 쉘에서 실행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쉘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쉘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달러 표시, 이 달러 표시 뒤에 어제 얘기했죠. 프롬프트, 이 회색깔 있는 얘가 이제 프롬프트고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DATE라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명령어를 입력하니까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됐고 그래서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명령어가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우리가 넣을 수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달러 뒤에다가 명령어를 넣을 수 있다. 몇 가지 명령어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코라는 명령어가 있고 이 에코라는 것은 이 에코 다음에 나오는 이 키워드, 이 문자예요.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음,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규먼트 얘는 명령, 커맨드 명령어예요. 그래서 명령어 다음에 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줄 수 있다. 내가 아규먼트를 줄 수 있고, 근데 이 에코라는 명령어는 이 아규먼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아규먼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러면 이 echo라는 명령어를 주고 뒤에 아규먼트라니까 이 아규먼트가 그냥 화면에 출력된 거죠. 사실 뭐 특별한 명령어는 아니죠.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이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올 거고 다양한 명령어들을 우리는 쭉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령어를 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command not found 명령어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한테 출력해 준다. 그래서 명령어가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 오케이. 어, 이,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강의 자료가 그 설명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자세하게 보면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부분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그 명령어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리눅스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어떤 명령어를 내리고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 메시지를 항상 읽어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메시지가 무조건 문제가 있구나로 생각하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메시지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보지 않고 문제가 생겼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명령 없는 명령을 입력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쉘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명령어를 넣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쉘에다가 명령을 입력을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키보드에 입력한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를 쉘이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date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date라는 명령어를 지금 쉘에다가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엔터 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date라는 명령어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찾아봐요. 찾아보고 해당하는 데이터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를 내부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 결과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 이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쭉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명령어를 그 명령어들도 결국은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앱의 어플리케이션 줄임말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명령어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명령어를 우리가 사실 이 사이에 쉘이 있어요. 이 사이에 쉘한테 넘겨주면 이 쉘은 리눅스 커널한테 이 명령어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럼 리눅스 커널은 실행한 결과를 어디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겠죠. 화면에 모니터 출력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한테는 다 끝났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 아주 간단한 명령어들이라도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쉘은 결국은 커널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인터페이스. 결국은 이 사용자가 리눅스 커널을 사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쉘, 쉘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은 쉘은 인터페이스인 거죠. 인터페이스입니다.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쉘을 거쳐야 된다. 오케이.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용자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려면은 명령어를 입력을 할 거고, 근데 그 명령어는 쉘을 통해서만 명령어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쉘 안 거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쉘을 항상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저기 뭐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그 명령어를 리눅스 커널한테 던져서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리눅스 커널이 내부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쉘이 아마 어떤 그 껍질, 조개 껍질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커널을 바깥 껍질로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눅스 커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쉘이죠. 그래서 커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쉘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눅스 쉘을 우리가 리눅스 커널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리눅스 커널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려면 대부분 쉘을 이용해서 리눅스 커널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쉘을 잘 알아야지 리눅스 커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쉘을 잘 다뤄야 된다. 리눅스를 잘 다루려면 쉘을 잘 알아야 된다. 자, 오케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나와요. 프롬프트. 자,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다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프롬프트라고 부른다,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입력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기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리눅스 배포판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대부분 앞에는 사용자 아이디,
얘는 호스트명, 그리고 이만큼은 디렉토리 경로.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 경로.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한데 시스템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리눅스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 사용자 아이디로 접속을 했으면 로그인을 했으면 그 로그인 아이디가 여기 이제 나오겠죠. 어,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 있는 그 이만큼들은 다 생략하고 이 달러 표시가 있으면 얘는 프롬프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표시가 있으면. 그리고 이 앞에 왔을 때 달러 표시가 있으면 얘는 일반 사용자라는 뜻이고 이 샵 표시가 있으면 슈퍼 사용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일반 사용자로 리눅스를 쓸 거고 근데 슈퍼 사용자는 루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이 슈퍼 사용자 보통 우리는 일반 사용자로만 보통 명령어를 보통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슈퍼 사용자로 뭔가 명령어를 내릴 때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다른 파일, 특정한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일반 사용자로 프롬프트가 일반 사용자일 때 우리가 명령어를 내리는 게 좋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했으면 다 일반 사용자가 되고 슈퍼 사용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좀 더 뒤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쉘이 로그인 쉘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그인 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인을 하자마자 이와 같은 그 지금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쉘이 지금 로그인 쉘이에요. 로그인 하자마자 사용하는 쉘. 그래서 현재 쉘이 어떤 쉘인지 한번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면 에코, 아까 에코가 뭐라고 그랬죠? 뒤에 나오는 파라미터를 뒤에 나오는 파라미터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아르구먼트 인자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자를 변수로 인자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변수는 쉘 변수는 우리가 이렇게 쉘 변수하고 앞에다가 변수라는 이름으로 변수라는 뜻으로 달러 기호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달러 기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쉘이라는 변수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쉘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현재 쉘이 어떤 쉘인지 이렇게 보여줘요. 현재 쉘은 사실 이 뭐지? 뭐 어쨌든 쉘 이름이에요 이게. 배쉬라는 쉘 이름이에요. 배쉬라는 쉘 이름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로그인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쉘은 배쉬라는 로그인 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쉘에서는 명령어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명령어를 쉘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조합해 놓은 하나의 파일을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쉘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쉘 스크립트.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쉘 스크립트도 좀 배울 건데 그래서 명령어 하나하나를 입력을 하는 것보다 어떤 명령어들을 자동화시켜서 이 쉘에다가 그 쉘에다가 명령어를 내리고 싶을 때는 쉘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대화형 우리는 대화형 조작과 쉘 스크립트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대화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쉘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우리는 쉘 스크립트하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쉘이 있어요. 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쉘은 배시라는 쉘이에요. 대부분의 리눅스에서는 이 배시라는 쉘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배시라는 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sh라는 쉘이 있어요. sh. sh라는 쉘은 이 리눅스를 만든 초창기에 1970년대에 나온 쉘이고 마찬가지로 이 이름은 sh라는 쉘이다. sh라는 쉘이고 초창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기능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뭐 제한된 기능들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많지는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C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C쉘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보다는 한참 이전에 뭐 7, 80년대에 또 만들어진 쉘인데 이것도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사실 거의 쓰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쉘이 배시 쉘이에요. 그래서 배시 쉘은 이 SH 쉘 위에다가 뭔가 기능들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한 쉘이 배시 쉘이에요. 배시 쉘이고 기본적으로 리눅스의 기본 로그인 쉘로 많이 그래서 기본 로그인 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이외에 TS 쉘이고 TS 쉘은 맥 운영체제, 맥 OS에서도 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G 쉘이 현재 리눅스 그 맥 OS에서 현재 기본 그 쉘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장단점들 다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 결론은 뭐다? 우리는 배시 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사용을 할 거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쉘을 쓸 거냐?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배시 쉘을 우리가 쓸 거예요. 배시 쉘을 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쉘을 바꾸고 싶다. 지금 쉘이 아까 봤죠? 지금 배시 쉘이에요. 근데 SH 쉘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럼 뭔가 바뀌었죠. SH를 실행시키면 SH라는 쉘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SH 쉘이 그냥 실행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로그인 쉘은 배시였는데 우리가 SH 쉘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건 안 되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배시 쉘로, 그러니까 모양이 좀 바뀌었죠. 모양이 바뀌었죠. 현재 쉘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H 쉘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배시 쉘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다시 돌아왔어요. 배시 쉘로.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로그인 쉘은 배시 쉘이었는데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쉘이 됐다가 다시 sh 쉘이 됐다가 다시 배시 쉘이 됩니다. 그래서 쉘도 하나의 결국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쉘은 다양하게 이렇게 실행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는 넘어가고, 어, 원래 지금 쉘이, 원래 배시 쉘에서 SH쉘로 갔다가 SH쉘에서 다시 배시 쉘로 갔죠. 그러면 이전 쉘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전 쉘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exit EXIT를 거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EXIT 하면 배시 쉘로 갔다가 EXIT 한 번 더 하면 원래 로그인 쉘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쉘을 새로 실행할 수도 있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터미널이라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터미널. 자, 터미널은 컴퓨터에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있죠. 스크린, 그러니까 모니터라고 볼 수 있죠. 그 모니터와 어, 입력을 담당해야 되니까 키보드, 그러니까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는 모니터와 여기 이제 키보드만 있는 이 하드웨어를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을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는 거고, 근데 그 대부분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는 이 터미널을 소프트웨어로 보통 그 흉내내서 보통 우리는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을 터미널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터미널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눅스에서 어, 이, 화, 이, 이 터미널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내렸을 때 여러분들이 터미널이라는 명령어를 아마 실행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터미널이라는 얘기는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는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둔 게 이 터미널 프로그램이에요. 이 터미널 프로그램. 그래서 터미널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있고, 음, 이 화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있고,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내용이 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형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리눅스나 또는 그러니까 윈도우나 또는 맥 운영체제에서 어떤 다른 장치로 접속을 하려면은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맥 운영체제에서 원격지에 있는 리눅스 시스템에 지금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터미널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윈도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푸티와이 그리고 테라텀이라는 터미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맥 운영체제에서는 뭐 아이텀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지금 이게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뭐 터미널, 콘솔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터미널은 결국은 그러니까 쉘하고 터미널하고는 다른 거예요. 터미널은 이 화면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이 화면과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터미널이고, 그리고 쉘은 이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받아서 리눅스와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쉘이다. 그래서 터미널하고 쉘하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